9월 9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33% 하락한 2535.9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11% 상승한 714.4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6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7종목, 코스닥에서는 29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하이트론, KC코트레, DYD, SAMG엔터, 제닉, 셀리드, 네오이뮨텍, 대봉LS 8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6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섹터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비만 치료제 섹터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의 국내 출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10월 출시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위고비가 비만 치료뿐 아니라 노화까지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봉LS는 GLP 1계열 비만 치료제의 주성분인 리라글루타이드를 새로운 합성 방식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물질에 대해 인도 제약사와 위탁개발 생산 계약을 추진 중이고 이를 위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미국 생물보안법이 이번 주 중으로 투표를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중에서도 하이트론은 금요일 장마감 후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확보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는 GPCR의 연구진을 임원으로 영입한 뒤 본격적인 신약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이 연달아 전해지면서 하이트론이 오늘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셀리드는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시험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이어졌고요. 네오이뮨텍은 현지 시간으로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종양학회에 참가하여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3번 화장품 섹터입니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이 견조한데도 주가 조정이 과도하다는 증권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화장품 업종에 대해 K뷰티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는 순항 중이며 주도주 중심의 매수를 제한한다고 밝혔는데요. NH투자증권은 아모레퍼시픽의 3분기 실적은 시장의 추정치를 하회하겠지만 3분기 이후에 중국 사업이 안정화된다면 기업 가치가 재부각될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이 같은 분석들 속에서 일부 화장품 기업들이 반등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닉은 생산 중인 마스크팩 바이오던스 바이오 콜라겐 리얼 딥마스크가 아마존닷컴의 글로벌 뷰티 판매 순위 2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인데요. 해당 상품은 현재 북미 지역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으며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4번 딥페이크 섹터입니다. 오늘 딥페이크 테마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슈가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최근 딥페이크 관련 텔레그램 대화방들이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후속 기사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학생과 교사들이 딥페이크로 피해를 입은 건수는 더욱 불어나고 있으며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범죄 사실이 특정될 경우 텔레그램 대표를 입건하여 국제 공조 등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일부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지속 부각되는 모습인데요. 이 중에서도 신시웨이는 아테네 교통공사의 비접촉 결제 및 티켓팅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는 LG CNS에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와 암호화 솔루션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로 전해진 거라 구체적인 금액이나 매출액 대비 계약금 비율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번 AI 전력 섹터입니다.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테슬라의 기술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대가로 테슬라의 수익 일부를 배분받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은 xAI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의 구동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매출 일부를 나눠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미국장에서는 8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실망감에 따른 강한 매도세가 나오며 3대 지수 모두가 약세로 마감했어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국장도 오늘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장후반으로 갈수록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며 하락분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같은 회복세 속에서 일부 AI 및 전력 기업들이 강하게 반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AI와 반도체 그리고 전력 관련주들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 일부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추정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DYD와 SG, 삼부토건을 비롯한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를 앞서고 있었던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우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상승해왔지만 최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치고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0일에 TV 토론이 예정되어 있으니 체크해주세요. 이어서 SAMG 엔터는 애니메이션 영화인 사랑의 하츄핑이 관객수 1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사랑의 하츄핑은 개봉 32일 만에 관객수 90만 명을 돌파하면서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네 번째로 높은 흥행 기록을 세웠다고 알려졌습니다. SAMG 엔터는 캐치티니핑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 실적 수혜 기대감을 입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으로 KC그린홀딩스와 KC코트렐이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두 기업은 저번 주 목요일 장마감 후 채권은행 등의 관리 절차 개시 공시가 올라온 바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목요일에 개최됐던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통해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됐다고 밝혔는데요. 관리기간은 오는 11월 22일까지이며 관리 사유는 경영 정상화라고 전해졌습니다. 워크아웃이란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작업을 뜻하는 만큼 두 기업이 회생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한편 캐리와 노브랜드, C사이트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노브랜드는 지난 5월 말에 신규 상장한 기업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피노는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에서 피노로 사명 변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2차전지 소재 신사업에 나선다고 전해진 바 있는데요. 2차전지 양극재 제조기업인 LNF와 니켈, 코발트, 망간 전구체를 공급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피노가 2차전지 관련 신사업 추진을 진행한 이후 공급망을 구축한 첫 성과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핌스가 상승했습니다. OLED 패널 가격이 하락하고 TV 출하량이 반등하면서 이번 기회가 삼성과 LG의 TV 반전 카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글로벌 OLED TV의 출하량은 254만 9,8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애플이 내년부터 판매하는 모든 아이폰에 OLED 패널을 탑재한다는 소식도 OLED 섹터의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9일에 애플이 아이폰 16 등의 신제품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핌스를 비롯한 일부 OLED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네요. 다음으로 화성밸브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여온 해외 석유 기업들이 이번 달 중으로 한국을 찾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번 달에 여러 해외 석유 기업을 상대로 2차 로드쇼를 진행하는데요. 석유공사는 지난 7월까지 글로벌 메이저 석유사인 엑손모빌과 아람코 등을 대상으로 한 차례 로드쇼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ITM 반도체는 애플의 아이폰 16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아이폰 관련주로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현지 시간으로 9일, 한국 시간으로는 11일 오전 2시에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번 시리즈도 일반 모델인 아이폰 16과 플러스, 프로, 프로맥스 등의 총 4가지 아이폰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16에는 새 운영체제인 iOS 18이 탑재되며 10월 중에는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포함한 iOS 18 1버전으로 업데이트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이번 제품은 애플이 설계 단계부터 AI 기능 탑재를 고려하여 만든 첫 번째 아이폰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HB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일부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불리는 유리기판 기술과 시제품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두 기업은 최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에 참가하여 나란히 유리기판 기술을 공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